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경제 유캐스트 임 기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경제 유캐스트의 저는 팟캐하는 김 기자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네이버 파트너스퀘어에서 녹음을 못하고 단팥 스튜디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도 시설이 괜찮아요. 네, 예, 약간 환경이 바뀌었죠? 뒷 배경도 바뀌고 그렇죠. 뭔가 예, 카메라 각도도 좀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은 이제 그 해외 투자 관련된 내용을 계속 전해드릴게요. 오늘 내용은 환율은 왜 오르고 내리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외 투자에 있어서 환율 정말 중요하죠. 그럼요. 해외 투자를 하려면 사실 원화로만 하기는 어렵고 항상 뭐 달러나 다른 화폐를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반드시 환율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한 예로 보면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아무리 10% 금리 준다고 하더라도 네. 거기 환율이 출렁거리고 막 떨어지고 하면은 돈 가치가 떨어지고 하면은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죠. 수익률보다 화폐 가치가 더 많이 떨어지면 그렇죠. 손해죠. 환율은 쉽게 말해서 다른 화폐의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각국은 자기 나라만의 통화, 화폐를 가지고 있는데요. 국제 무역이 발달하고 또 이제 서로 여행을 하면서 뭐 다른 국가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돈을 주고받을 일이 많이 생기게 되죠. 하지만 각국의 화폐는 가치가 다 다르고 또 실시간으로 계속 변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상대 국가와의 그런 화폐와 교환을 하려고 할 때 이제 이 가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상대 국가의 화폐 대비 이제 교환할 수 있는 원화를 환율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원화의 비율을 환율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어제는 1달러가 1,000원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1달러가 1,100원이다. 이랬을 경우에는 이제 환율이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달러 가치가 올라간 거고 반대로 원화 가치는 떨어졌다,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1달러를 예전에 1,000원 주고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1,100원을 줘야 될 정도로 네. 이게 그러니까 달러 값이 올라갔다라고 네. 보는 거잖아요, 이게요. 맞습니다. 뭐 달러가 올랐다, 달러 가치가 올랐다, 뭐 강달러다 이러한 얘기는 달러가 그만큼 비싸졌다라는 얘기로 보시면 될 거예요. 달러 외에 다른 통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만약에 엔화를 예를 들면 오늘은 1엔당 뭐 1,000원이었다. 근데 내일은 1엔당 1,100원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면은 엔화의 가치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엔화는 이제 가치가 올라갔고 엔화 대비 원화는 가치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달러가 전 세계 기축 통화이다 보니까 뭐 통산적으로 환율이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보통 이제 달러 대비의 환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원화가 강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달러 대비 뭐 원화가 강세다 이러한 표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환율에 대한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은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기본 개념은 재미가 없죠. 그렇죠. 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서 환율이 오르고 내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환율은 왜 이렇게 변동이 있는 걸까요? 각국의 화폐 가치는 실시간으로 변동을 하게 됩니다. 환율은 하나의 화폐 가치만 이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이 환율 자체가 뭐 두 종류의 화폐가 교환을 할 때 이렇게 생기는 비율이기 때문에 두 나라의 화폐 가치에 모두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사실 전망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환율은 왜 실시간으로 변동을 하고 통화 가치는 또 왜 이렇게 변동을 하는 걸까? 대부분의 가치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따른다고 보시면 돼요. 뭐 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공급이 늘어나면 당연히 가격은 하락하게 되고 또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화폐도 같은 원리예요. 화폐는 이제 중앙이나 중앙은행이 아무 때나 이렇게 마구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경기 불황이 와서 경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통화량을 늘리기 위해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연합이나 일본에서 이제 화폐를 찍어낸다 이런 소식을 많이 들어보시긴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뭐 보통은 임의대로 이렇게 화폐를 막 찍어내는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화폐의 총량은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 이제 각국의 화폐가 뭐 많이 필요할 때가 있고 아니면 뭐 적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또 절대적인 화폐의 양은 이제 정해져 있는데 각 국가 내에 있는 화폐의 양은 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겠죠. 화폐는 계속 여러 국가를 이동을 하니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전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기 위해 이제 수출을 할 때는 보통 상대 국가는 달러로 이렇게 결제를 하게 돼요. 그러면 해외에서 우리나라 제품을 달러로 결제를 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받은 달러를 한국으로 갖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달러가 많아지겠죠. 달러 공급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달러 가치가 이제 원화 대비 하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원 달러 환율이 하락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달러 가치가 하락, 그리고 원화 가치가 상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의 이제 석유 사용량이 늘어서 석유 수입 규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석유를 수입을 할 때 또 이제 이 결제도 달러로 하게 됩니다. 석유를 수입하기 위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달러가 많이 필요하겠죠. 달러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달러 가치가 또 오르게 되겠죠. 원 달러 환율이 상승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달러 가치 상승, 원화 가치 하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수출과 수입이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환율이 수출과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더욱 많기는 해요. 그렇죠. 예. 네. 이거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역뿐 아니라 해외 투자자가 국내에 우리나라에 투자를 얼만큼 하는지 아니면 뭐 투자 회수를 또 얼만큼 하는지에 따라서도 이렇게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해외에도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이나 뭐 다른 자산을 이렇게 사거나 팔 수 있는 거죠. 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면 해외에서 달러를 가져와서 이거를 원화로 바꿔가지고 투자를 하겠죠. 그러면 달러 공급은 늘어나고 원화 수요도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달러 공급이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달러 가치는 하락을 하게 되고 또 원화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원화 가치는 상승을 하게 되겠죠. 그럼 원달러 환율은 하락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뭐 남북 관계가 심상치 않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은 불안한 심리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투자 자금을 회수해 갑니다. 이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뭐 우리나라 기업 주식이라던가 우리나라 자산을 이제 팔고 팔면 이렇게 원화로 받잖아요. 그럼 이걸 달러로 교환을 해서 이제 다 미국으로 가게 되겠죠. 이렇게 원화 공급은 늘어나게 되고 또 달러 수요가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원화 가치는 하락하고 달러 가치는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은 또 상승을 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지금까지 환율이 오르고 하락하는 원리를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이제 설명을 드리기는 했어요. 어느 정도 이 원리를 이제 아시겠죠? 이 원리를 공급과 수요의 원리를 항상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환율은 굉장히 복잡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뭐 오르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예측하기가 더더욱 어려운 거고요. 앞에 예시 외에 또 환율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이러한 경우를 좀 더 사례를 들어볼게요. 전 세계적으로나 뭐 아니면 좀 신흥국 위주로 경기가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전 세계의 투자 자금은 안전자산으로 몰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융위기 때마다 일본이 힘들어진 이유가 바로 또 그런 이유이긴 하죠. 네, 일본의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이제 여겨지기 때문에 엔화 강세가 일어나요. 그렇죠. 엔화 강세는 일본의 수출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린 걸 또 풀어서 잘 설명해 주셨죠? 네, 이건 또 이제 다음 에피소드 예. 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안전자산 중 하나가 또 달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경기가 불안해지면 안전자산인 달러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 현상이 펼쳐지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화폐의 가치는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게 되는 사례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였어요. 2008년
1월에만 해도 1달러당 1,000원을 하던 이렇게 환율이 2008년 말 2009년 초에는 1달러당 이제 1,300원, 1,400원까지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게 되었습니다. 환율은 금리에도 영향을 받아요. 미국 기준금리가 만약에 3%고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뭐 지금 상황이랑 약간 비슷하긴 합니다. 투자자들은 우리나라에 돈을 넣어두는 것보다 미국에 돈을 넣어두는 것이 더 이익입니다. 그렇죠. 미국에도 잘 살고 미국에도 한국보다 더 믿을 만한 나라고 뭐 그러니까 또 넣겠죠. 네, 게다가 금리까지 더 높다. 예, 더 높고. 그러면은 투자자들은 당연히 미국을 더 먼저 보겠죠. 그러면 이제 투자 자금은 미국으로 몰리게 됩니다. 미국 달러 수요가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달러 강세가 또 나타나게 되겠죠. 이렇듯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강달러 모습이 항상 많이 보여왔어요.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사례입니다. 금리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보다 더 매력적인 투자처를 발견을 했을 때 원화 가치는 하락을 하게 됩니다.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자산을 매도하고 이 투자금을 다른 국가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원화에 대한 수요는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미국의 경제가 성장을 한다 이렇게 전망이 되면 또 미국으로 투자 자금이 몰리게 되고 원달러 환율은 상승을 하게 되겠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쳤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달러를 막 찍어냈던 거죠. 그렇죠. 시장에다가 돈을 막 쏟아 넣는 거죠, 이렇게. 네, 시중에 달러를 풀었습니다. 달러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전보다는 달러 가치가 점점점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환율 그래프를 보시면 2009년 이후 2010년 정도 되면은 달러 가치가 서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환율은 각국의 정책, 특히 미국의 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환율의 상승과 하락이 많이 복잡하죠. 또 처음에는 경기 상황에 따른 환율 상승이나 하락이 사실 바로바로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경제 뉴스를 많이 보고 이제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가지다 보면 나중에 익숙해지셔서 뉴스만 보더라도 이거 환율이 오르겠네, 하락하겠네, 대략적인 그림은 좀 그려지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라는 뉴스를 보시면 그러면 환율이 상승을 하겠구나. 이러한 이제 예상이 바로 되시는 거죠.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이제 환율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네,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유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이슈와 상식이 궁금하시다면 경제 유캐스트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